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민지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처음 열리는 집들이 날이었거든요. 회사 선후배들과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15명 정도가 올 예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 많이 오니까 방에만 계세요. 민지는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곱게 빗은 은발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여전히 기품이 있어 보였지만 요즘 들어 가끔씩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민지야, 나도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계세요. 실수하면 곤란하거든요. 민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실 민지는 처음부터 박 여사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여사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것은 회사 김 과장과 이 대리였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꾸미셨네요. 역시 민지 씨답다.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이 대리가 물었지만 민지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쉬고 계세요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이어서 동네 아주머니들도 들어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 위층의 강 씨 아주머니까지 모두들 선물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는 안 보이시네요? 최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좀 피곤하시다고 해서.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 여사는 방에서 나오고 싶어 했지만 민지가 단호하게 막았거든요. 거실은 곧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고 모두들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민지 씨 정말 살림 잘하시네요. 남편분이 복 받으셨어요. 민지는 그런 칭찬들을 들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길 바랐어요. 시어머니가 나와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박 여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실을 지나가면서 손님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최 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일어서며 인사를 드렸어요. 박 여사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민지가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시고 들어가세요.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예의를 차렸지만 그 말투에서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박 여사는 머뭇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부엌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 여사가 큰 접시에 담긴 새우튀김을 들고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드시라고 가져다 드리려고.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민지가 작은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왜 나와서 이러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박 여사는 당황해서 접시를 놓으려다가 실수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새우튀김이 바닥에 흩어졌고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거실의 모든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박 여사를 노려봤어요. 완벽했던 집들이가 순식간에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여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지는 그걸 못 봤지만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실 박 여사는 민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효녀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일도 민지가 일부러 자신을 방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닥에 흩어진 새우튀김을 보며 민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했는데 왜 나와서 이런 일을 벌이세요? 박 여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갔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수요? 이게 실수라고요? 민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혼자 있으라고 했잖아요. 거실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평소 민지가 워낙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소문났었거든요. 민지야, 너무 큰 소리 내지 마.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지만 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 혼자 치울 테니까.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깨진 조각을 주우려다가 손에서 피가 났어요. 아! 박 여사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그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만져요? 민지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다친 손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지켜보던 최 씨 아주머니가 어머니 손 다치셨네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피가 나는 손을 보면서도 계속 바닥의 조각들을 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민지야, 내가 깨뜨린 건데 내가 치워야지. 박 여사가 말했지만 민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제발 들어가세요.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 여사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울면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묘하게 침착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알겠다. 들어갈게. 박 여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면서 일부러 더 큰 소리가 나도록 의자를 끌었어요. 거실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민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빨리 치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1단계 성공. 거실로 돌아온 민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그래서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김 과장이 시계를 보며 아, 시간이 좀 늦었네요 라고 말했고 이 대리도 저희도 슬슬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가볼게요, 민지 씨. 최 씨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직 차도 못 드셨는데. 민지가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면서 강씨 아주머니가 어머니 손 다친 거 약 좀 발라드려요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모든 손님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하필 오늘 완벽한 집들이를 망쳐놓고. 하지만 박 여사의 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에 상처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계획한 대로 1단계가 성공했어. 이제 2단계를 시작하자. 문자를 받은 것은 박 여사의 딸, 즉 준호의 누나인 준이었습니다. 준이는 멀리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 엄마가 민지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 많이 다치셨어요?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가 어떤 애인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사실 박 여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동네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내가 날 우습게 본 게 실수였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집들이가 끝난 다음 날부터 민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최 씨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지가 물었지만 최 씨 아주머니는 아니에요라고 짧게 답하고는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과장과 이 대리가 평소보다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민지가 지나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어제 일 때문에 좀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2단계를 시작했거든요. 먼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딸 준이의 친구 영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야, 나야. 어제 일 혹시 들었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미 아주머니는 준이와 절친한 사이라 박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민지가 어제 집들이 때 나를 정말 심하게 대했어.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내가 손 다쳐서 피가 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박 여사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민지 씨가 그렇게 했다고요? 영미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민지가 착한 며느리로 소문났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일은 정말 너무했어.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를 방구석 노인 취급하더라고.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미 아주머니는 분노했어요. 어머니, 그런 걸 왜 참으세요? 준이한테 말씀하셔야죠. 준이는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겠어. 그리고 민지가 준호한테는 또 다르게 굴거든. 준호는 아직 모를 거야.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미 아주머니는 바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큰일 났어. 1205호 민지 씨 있잖아. 그 사람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전화를 받은 아주머니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착해 보이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 여사의 계획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일부러 팔에 멍든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화장품으로 교묘하게 만든 가짜 멍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팔이 왜 그래요? 슈퍼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박 여사의 팔에 멍든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아, 이거요? 어제 넘어져서. 박 여사가 당황하는 척하며 소매로 팔을 가렸어요. 하지만 일부러 다 가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넘어지셨어요? 어디서요? 슈퍼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모여들었어요. 집에서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어서. 박 여사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집들이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민지는, 민지는 좋은 아이예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감싸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팔의 가짜 멍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제 3단계 준비해야겠네. 그때 민지가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나가다 오셨어요? 응, 우유 좀 사러 갔다 왔어. 박 여사가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박 여사의 팔을 못 봤습니다. 평소처럼 관심도 없었거든요. 민지가 나간 후 박 여사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낼 차례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어제 집에서 넘어져서 팔에 멍이 들었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는 마라. 민지한테는 말하지 말고. 준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어서 미끄러졌나 봐. 나이가 드니까 조심성이 없네. 박 여사가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혹시 골절은 아니죠? 준호가 다급히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멍든 것뿐이야. 그런데 준호야, 민지한테는 말하지 마라. 괜히 신경 쓸까봐. 박 여사가 부탁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준호는 걱정이 되었지만 민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익 웃었습니다. 준호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엄마가 자꾸 다치는데 민지는 왜 모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박 여사의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또 다른 연극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까지 짜내면서 말이죠. 목요일 오후 박 여사는 일부러 민지가 퇴근하기 30분 전에 현관 앞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쓰러진 건 아니고 계산된 연기였어요. 마침 위층에서 내려오던 강 씨 아주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왜 이렇게 계세요? 강 씨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박 여사를 부축했어요. 아이고, 어지러워서. 박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멀쩡했지만 연기력이 대단했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민지 씨는 어디 있고요? 강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회사에 있을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갈게요. 박 여사가 일어서려다가 일부러 휘청거렸어요.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민지 씨한테 연락드릴게요. 강 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지 바쁠 텐데. 박 여사가 말렸지만 강 씨 아주머니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민지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저강 아주머니예요. 지금 어머니가 현관 앞에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보세요. 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지금 가겠습니다. 민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는데. 민지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강 씨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응, 괜찮아. 강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박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씨 아주머니가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민지 씨,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아세요? 30분은 좋게 계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회사에 있어서 몰랐어요. 민지가 변명했지만 강 씨 아주머니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더 자주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강 씨 아주머니가 따지듯 말했어요. 민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도 직장인인데 왜 하루 종일 시어머니만 봐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 씨 아주머니가 나간 후 민지는 박 여사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알겠어, 민지야. 미안해.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완벽하다 생각했어요. 강 씨 아주머니가 민지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강 씨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오늘 어머니 일 들으셨어요? 무슨 일이요?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민지 씨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강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준호 씨, 어머니 요즘 자주 다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준호는 며칠 전 박 여사가 넘어져서 팔에 멍들었다고 한 것을 떠올렸어요. 그때 민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보겠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쓰러지셨다면서? 응, 현관 앞에서 어지러우셨나 봐. 강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연락받았어. 민지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엄마 상태가 어때? 괜찮으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나이 드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것 같긴 해. 근데 왜? 민지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4단계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넘어져서 그러는데, 혹시 큰 병은 아닐까요? 검사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혈압이나 당뇨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한테는 말하기가 좀. 박 여사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박 여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의사까지 내 편이 됐네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박 여사는 바로 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어머, 엄마. 어디 아프세요? 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자꾸 어지럽고 넘어져서.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혼자 오지 말고 가족과 함께 오라고 하더라. 박 여사가 말했어요. 그럼 준호나 민지 언니와 함께 가세요. 준이가 말했어요. 준호는 바쁘고 민지는. 박 여사가 말을 흐렸어요. 민지 언니는 왜요? 설마 싫다고 해요?
준이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아니야. 그냥 미안해서 말 못하겠어. 박 여사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준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혹시 민지 언니가 엄마한테 잘못하는 거 있어요? 아니다, 아니야. 민지는 좋은 아이야. 박 여사가 부정했지만 그 말투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엄마 상태도 확인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준이가 결심했어요. 박 여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준이가 움직이는구나.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네. 토요일 아침 준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시누이의 방문에 당황했어요. 평소 준이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거든요. 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준이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민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딸아, 왜 이렇게 멀리서?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병원 같이 가요. 준이가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박 여사가 말했지만 준이는 어머니의 팔에 있는 멍든 자국을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팔에 멍이. 준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며칠 전에 넘어져서. 박 여사가 당황하는 척했어요. 준이는 민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언니, 엄마가 넘어지신 거 알고 계셨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박 여사가 넘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언제요? 며칠 전에요. 엄마 팔에 멍이 이렇게 들었는데. 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서. 민지가 변명했지만 준이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함께 살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엄마가 다치셨는데. 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박 여사가 급하게 말렸어요. 딸아, 그만해. 민지 탓이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엄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사는 가족인데. 준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민지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박 여사에게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준이가 박 여사의 옷을 걷어보더니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여기도 멍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박 여사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가짜 멍들이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뒀어요. 딸아,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언니, 이거 보세요. 준이가 민지에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이렇게 멍투성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민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면 병원도 모시고 갔을 텐데. 말씀하셨으면요?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 여사는 속으로 만족하면서도 겉으로는 딸을 말렸어요. 준이야, 민지 탓하지 마라. 정말 괜찮다고. 엄마는 왜 이렇게 참으세요? 아픈 건 아픈 거라고 말해야죠. 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준호가 늦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나, 언제 왔어? 왜 이렇게 시끄러? 무슨 일이야? 준호야, 와봐. 엄마 좀 봐. 준이가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는 박 여사의 팔과 몸에 있는 멍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며칠 전부터요. 근데 민지 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대요. 준이가 따지듯 말했어요. 준호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몰랐어? 당신도 몰랐잖아. 민지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여보는 엄마와 매일 함께 있잖아. 준호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박 여사는 이때다 싶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만해, 다들.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세요? 준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물었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박 여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짐이에요? 준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민지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집들이 때도 그랬고. 박 여사가 중요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집들이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준이가 민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박 여사는 집들이 날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이에요.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내가 손 다쳐서 피나는데도. 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언니, 정말 그랬어요? 민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건 그때 너무 당황해서. 당황해서요? 당황한다고 어른한테 소리 지르고 다친 손 방치해요? 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해서 뭘 하려고? 어차피 끝난 일인데. 민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준이가 폭발했어요. 끝난 일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 준 건 끝난 일이라고요? 박 여사는 속으로 대박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만해, 준이야. 이제 그만. 엄마,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평소에도 엄마한테 이렇게 대하셨죠? 준이가 추궁했어요. 민지는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박 여사를 그리 잘 대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스트레스요? 어머니 모시는 게 스트레스라고요? 준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박 여사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어요. 준이야,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갈까? 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나 때문에 민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요양원에 가서 살까봐.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이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게 만들어 놓고. 민지는 정말 억울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박 여사가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이는 그날 밤 민지와 준호가 잠든 후 박 여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이에요. 엄마, 정말 힘드셨죠? 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딸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이야. 사실은 말이야. 네, 엄마. 뭔든 말씀하세요. 준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지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어. 같이 살기 싫어한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 박 여사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정말요? 그럼 이 멍들은? 준이가 어머니의 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박 여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네. 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으로 만든 가짜 멍이야. 민지의 진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박 여사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이는 순간 어이없었지만 곧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엄마, 그럼 넘어진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하지만 민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는 전부 사실이야. 집들이 때 일도 더 심했고, 박 여사가 진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준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건 잘못되었지만, 그럴 만큼 민지에게 상처받으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이가 물었어요. 민지한테 제대로 한번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려고. 박 여사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용서요? 흥.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제 민지도 충분히 혼났을 테니까. 사실 나도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는 게 피곤해. 박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모든 사람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민지, 준호, 준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뭔데요? 준호가 물었어요.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 박 여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준이가 모르는 척하며 물었어요. 이 멍들. 내가 화장품으로 만든 가짜야. 그리고 넘어진 것도 거짓말이야. 박 여사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민지는 순간 어이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지야, 내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는 거짓말이 아니야. 민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박 여사를 잘 대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집들이 때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평소에도 짜증내고 내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맞지? 박 여사가 따졌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지금은 내 말 끝까지 들어. 박 여사가 계속했어요. 나도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한테 직접 말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 준호는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엄마, 그럼 왜 이런 복잡한 일을?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민지는 너희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니까. 박 여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민지야. 박 여사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알아? 민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야. 치매도 오고 있고 가끔 실수도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박 여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박 여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됐어. 너도 충분히 혼났으니까. 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복수는 여기까지야. 동네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듣고 너희들한테도 혼나고 이 정도면 충분해. 박 여사가 의외로 관대한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준이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앞으로는 진짜로 잘해줘. 내가 또 이런 복수 계획 세우기 싫거든. 박 여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잘 모실게요.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박 여사가 민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대신 앞으로는 정말로 잘해야 해. 나도 이제 늙었는데 또 이런 일 벌이기 힘들어. 준호도 민지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반성해야 해. 엄마가 이런 복잡한 계획까지 세울 만큼 서러우셨다는 거잖아. 알아.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민지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박 여사는 민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가족이잖아. 그 순간 민지는 박 여사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 준이가 물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 언니가 나쁘다고 소문 다 퍼졌는데. 박 여사가 씩 웃었어요.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복수 계획 세울 때만큼 치밀하게 말이야.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박 여사의 복수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감탄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를 이렇게 혼내실 만큼 치밀하신 줄 몰랐어요. 당연하지. 나 젊을 때 살림꾼으로 소문났었는데. 복수도 계획적으로 해야지.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엄마, 진짜 무서우세요. 앞으로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당연하지. 나를 우습게 본 민지가 바보였어. 박 여사가 민지를 빤히 보며 말했어요. 민지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할머니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분이셨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교육시키시다니.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교육이라니. 너무하네. 박 여사가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해했어요. 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언니도 반성했으니까 정말 용서해 주세요. 물론이지.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민지야,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앞으로 또 그러면 이번보다 더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둬. 박 여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몸이 오싹해졌어요.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좋아. 그럼 이제 진짜로 새 출발하자. 박 여사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오후 박 여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먼저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최 아주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사실 제가 민지한테 복수를 했었어요. 박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복수요? 최 씨 아주머니가 놀랐어요. 네. 민지가 저를 함부로 대해서 동네 분들이 민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박 여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그 멍들이나 넘어진 일들이 다 제가 꾸민 거예요. 하지만 집들이 때 일이나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전부 사실이었어요. 박 여사가 말했어요. 최 씨 아주머니는 어이없어 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민지가 정말 반성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박 여사가 부탁했어요. 정말 어머니도 참 대단하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박 여사는 다른 아주머니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박 여사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민지 씨가 반성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박 여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주 내내 박 여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수의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 대한 소문도 서서히 바로 잡아갔어요. 민지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저를 잘 모셔주고 있어요. 박 여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실 민지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박 여사의 무서운 복수를 경험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매일 박 여사의 안부를 묻고 함께 산책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하실래요? 민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좋지. 민지야, 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다. 박 여사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네. 박 여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민지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 복수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예요? 집들이 날부터야. 그때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결심했지. 박 여사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복수는 계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 무턱대고 화만 내면 안 되지. 박 여사가 가르쳐 주듯 말했어요. 민지는 시어머니를 정말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박 여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복수 정리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대리는 원래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들이 때 박 여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었거든요. 김 과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김 과장이 물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접시 떨어뜨리기 전에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마치 일부러. 이 대리가 말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복잡한 생각을.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 대리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박 여사가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특수 메이크업 제품을 사는 것을 목격했어요. 멍 만드는 화장품이네. 왜 저런 걸 사지? 이 대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대리는 민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지 씨, 혹시 어머니 상태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점 없었어요? 뭔가 연기하시는 것 같다거나.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대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왜 그런 말씀을? 아, 그냥 궁금해서요. 집들이 때 어머니 표정이 좀 묘했거든요. 이 대리가 말했어요. 민지는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이 대리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날 저녁 이 대리는 김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과장님,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민지 씨 시어머니가 뭔가 연기하신 것 같아요. 정말? 김 과장도 놀랐어요. 네, 오늘 민지 씨 반응 보니까 확실해요. 뭔가 숨기고 있더라고요. 이 대리가 말했어요. 김 과장은 생각해 보니 그날 박 여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더 지켜봐요. 증거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대리가 말했어요. 한편 박 여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 대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박 여사가 화장품으로 멍을 만드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공용 컴퓨터에서 실수로 로그인한 채로 검색했던 거였습니다. 과장님, 증거 찾았어요. 이 대리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정말? 뭔데? 김 과장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가짜 멍 만드는 법을 검색하셨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대리가 말했어요. 김 과장은 충격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 속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민지 씨도 아마 공범일 거예요. 이 대리가 추측했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민지 씨도 속았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혼자 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대리가 물었어요. 일단 민지 씨한테 직접 물어보자.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 김 과장이 결심했어요. 다음 날, 김 과장과 이 대리는 민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민지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민지는 당황했어요. 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연기하신 거 맞죠? 이 대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역시, 이 대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획하신 거예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그런 일을? 민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가 평소에 어머니를 잘못 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복수하신 거예요. 복수? 두 사람이 놀랐어요. 네, 저를 혼내주시려고.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 과장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민지 씨를 교육하신 거네?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도 용서해 주셨고, 저도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이 대리는 감탄했어요.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완벽한 복수 계획이잖아요. 김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민지 씨,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오히려 회사 사람들은 박 여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네요. 며느리 교육을 저렇게 치밀하게 하시다니. 민지도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게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민지는 박 여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해요. 그래, 뭐라고 하던데? 박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복수 계획이 완벽했다고요. 어머니 진짜 무서우시다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도 뿌듯해했어요. 당연하지. 복수도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정말로 끝이야. 박 여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민지야, 혹시 또 나쁘게 대하면 이번보다 더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민지는 몸서리쳤어요.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완벽한 복수와 완벽한 교육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복수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박 여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치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박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 완벽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별거 아니야. 젊을 때 드라마 작가 하고 싶었거든. 박 여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동네에서는 박 여사의 복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205 할머니 진짜 무섭다더라. 며느리 교육을 저렇게 하시다니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어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게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박 여사가 물었어요. 무서워해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아. 이제 아무도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박 여사를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혹시 자신들도 잘못하면 무슨 복수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 여사는 그런 걸 악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복수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민지와 박 여사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민지는 정말로 박 여사를 존경하며 모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장보기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민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민지야, 너 요즘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 박 여사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잖아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는 흐뭇해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 준호도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계획을 혼자서 다 세우시다니. 당연하지. 내 아버지도 젊을 때 함부로 대했다가 혼난 적 있어.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요? 준호가 놀랐어요. 그럼 남편이든 며느리든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정말 멋있으세요. 복수도 이렇게 치밀하게 하시다니. 당연하지. 내 엄마가 누군데. 박 여사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진짜로 착한 며느리가 됐어. 무서워서라도 나쁘게 못 대하겠더라. 박 여사가 웃었어요. 이 대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민지는 몸서리쳤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박 여사의 복수 이야기는 온 아파트 단지에 퍼졌고 급기야 다른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시게 되는 효과까지 나왔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시어머니가 혹시 복수 계획 세우시면 어떡해? 맞아. 박 여사님처럼 치밀하신 분이 또 있을지 몰라. 박 여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내 복수가 다른 며느리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지는 박 여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복수하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고 박 여사가 놀랐어요. 네.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는 계속 못된 며느리로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행복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는 감동받았어요. 민지야, 어머니도 이제 행복하시죠? 민지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복수도 성공했고 며느리도 착해졌으니 얼마나 좋아. 박 여사가 웃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또 다른 복수 계획 있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글쎄, 민지가 다시 나쁘게 대하면 모르지. 민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진짜로. 그래, 믿어줄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항상 준비는 해두고 있어. 박 여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한 복수였어요. 복수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교육이었어. 박 여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완벽한 교육이었어요. 민지가 동의했어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해야지. 박 여사가 시익 웃었어요.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몸서리쳤어요. 박 여사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당연히 없어야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또 그런 복잡한 계획 세우겠어? 박 여사가 말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 후로 민지는 정말로 모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박 여사의 완벽한 복수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를 다시 화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복수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것이 박 여사가 남긴 명언이 되었습니다.